고제 395쪽에 9번에 건축 허가의 제한 등 글로 갑니다. 여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자, 건축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자,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또 허가받고 건물을 착공을 합니다. 자, 이런 건축 허가를 또는 착공을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럼 이 건축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무조건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자, 여기 문화재가 출토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겠죠? 여기 건축하면 문화재 훼손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화재 보존 같은 이유가 있을 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지역의 허가권자의 자,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런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에 자, 어느 해안인데 이렇게 자,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같은 것을 수립합니다. 자, 이런 관광지 조성계획 같은 것이 지역계획이죠. 여기에 관광 조성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 건축을 내줘 그러면 그 건축물이 관광 조성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시장 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든 제한 기간은 2년 내입니다. 1회에 한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몇 년 제한합니까? 3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노는 이유는 뭐 중개업과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토지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건축가 제한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건축 당분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제한에 밑줄 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까지 주면 돼요. 허가권자의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공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의까지만 줄치면 돼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제한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하나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줄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허가 제한 내용 중에 동그라미 1번의 제한 기간.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줄칩니다. 제한 기간은 몇 년 내다? 2년 내로 하고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안에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허가 제한 내용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 용도와 대상 구역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에 줄칩니다.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적시를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공고하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제한 후 보고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까지 주시고,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해란 뜻이에요? 보고를 해란 뜻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보고 같은 거 없죠.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제한할 때는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뭐 옆 페이지는 방금 본 내용을 뭐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398쪽에 10번에 건축복합민은 일괄협의회라고 들어가 있죠. 버리세요. 11번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400조에 가면은 12번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라고 들어가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봅니다. 자, 옆 페이지 가면 3번에 건축신고 찾았습니까? 자, 건축법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두 가지를 딱 선택하면은 건축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면 뭐합니까? 자주 틀리는데. 이거 그대로 외우고 가면 그대로 또 틀립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뭐 이해를부터 해야 돼요. 이해부터. 자, 건축신고 대상 보시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신고 대상이 동그라미 1번부터 거기에 동그라미 5번까지 돼가 있죠. 거기 다 해요. 신고 대상이. 이 몇 개 안 되니까 많이 외웁니다. 외우면 외운 대로 다 틀려요. 그래서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도 메모가 좀 필요한데 암기 프린터에 메모하세요. 자, 그게 자, 암기 프린터 2페이지 보면 건축신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정축, 개축, 재축할 때는 신고해라. 자, 이 말은 건축물에 있어서 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건축물 내에서 정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재축할 때는 뭐 한다? 신고합니다.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되가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층 이하 건물입니다. 2층 이하 건물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정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재축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10분의 1 이내로 정축, 개축, 재축하면 뭐한다? 신고한다. 그 뜻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래 나와요. 자, 4층의 건축물입니다. 4층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 바닥 면적 80제곱미터를 개축을
신고하였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2층인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짜리예요. 자, 이 건물의 바닥 면적 80제곱미터를 정축을 신고하였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맞아요?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자, 이 건물은 위에 들어갑니까? 밑에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연면적이 얼마? 10분의 1이니까 500의 연면적이 10분의 1은 얼마? 50이죠. 50제곱미터까지 해치기가 시작합니다. 80은 안 되죠. 그럼 밑에 거는 맞아요?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책 펴나고 시험 치료해도 못 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건물은 여기 들어갑니까? 밑에 들어갑니까? 위에. 위에 그럼 바닥 면적 얼마? 85. 건물이 어떻든 간에 85까지는 2층 이하짜리는 정축, 개축, 재축하면 신고된다. 맞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자, 2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이고의 동그라미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은 신고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는 중요한 말이 이고입니다. 이고란 뜻은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청수도 3층 미만, 이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뭐 하라는 뜻이에요? 신고해라는 뜻이에요. 2번이. 그럼 시험에 이래 묻겠죠. 자,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180제곱미터짜리 건축을 신고하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됐네. 틀렸어요? 맞아요? 왜 틀렸어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죠. 자, 청수 언급이 없죠? 틀렸습니다. 둘 다 언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대수선 8가지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도 되고 청수도 3층 미만인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 자, 8가지 대수선, 우리 정선하든지 해체하든지 수선하든지 변경하든지 이 8가지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다. 200층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에서는 8가지 모든 대수선이 뭐다? 신고. 자, 그 다음 4번. 자,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 이는 이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1번에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의 동그라미. 2번에 기둥 3개 이상 수선의 동그라미. 3번 보호 3개 이상 수선의 동그라미. 4번 지붕틀 3개 이상 수선의 동그라미. 방화백 방구역을 위한 바닥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수선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거는 연면적이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또 3층 이상인 이런 건물에 있어서는 자, 그 수선 6가지 수선인 대수선일 때만 뭐 해라는 겁니까? 신고해라.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 이런 옵니다. 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에 자 기둥 3개를 수선을 신고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고 2층인 이 건축물의 보 1개를 정설을 신고하였다 이런 묻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맞아요? 틀렸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거는 3번 건물입니까? 4번 건물입니까? 여기 들어가지 200점 이상이니까 300점 들어가. 이런 뭐만? 수선인 대수님 다 신고하죠. 수선이네. 맞네. 네,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다 틀려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맞아요? 틀렸습니까? 그럼 다시 3번 건물입니까? 4번 건물입니까? 200점만 3층만 됐죠? 자, 이럴 때는 8가지 모든 대수선, 정설, 해제, 수선, 변경 다 뭐? 신고. 보호한계 정설 대수선이죠? 맞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지. 그래서 7월 달에 공법 내용이 총 페이지 수가 3,000페이지죠. 7월 달에 이거 몇 페이지로 준다? 70페이지로 줍니다. 이 책에 없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 책에 시험에 놓을 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 없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혹시 또 틀릴까 싶어서 또 외울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처음 다 지금 방금 제가 예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예를 다 들어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읽으면서 왜 이게 맞고 틀린지를 아시도록.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했는데 몇 페이지다? 70페이지. 이거 보면은 몇 개 맞추느냐? 40문제 중에 34개 중에 25개 맞춥니다. 15개는 못 맞춰요. 교재에 없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럼 25개만 문제 푸시면 돼요. 풀어서 1, 2, 3, 4, 5. 나는 4번이 딱 하나 났더라. 그럼 남은 15개는 풀지도 말고 전부 다 몇 번 그냥 4번. 아셨습니까? 그럼 30분 만에 시험 끝나죠? 그럼 몇 점? 70점. 합격했네. 네, 이렇게 합격합니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 이래하면 안 됩니다. 공법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책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여기에 이 책이 한 700페이지 되죠? 2300페이지는 이 책이 교재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 없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15명 나올 거예요. 작년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만 딱 푸시고 요것만 보면은 25개 문제는 맞춥니다. 자, 나머지 15개는 딱 보면은 책이 없는 건 줄 알아. 그러면 푼다 안 푼다? 안 풀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25개 풀고 난 뒤에 제일 작게 놓은 번호 하나 딱 정해서 15문제 고민도 하지 말고 전부 다 거기에 4번이면 4번 이렇게 답지에다 찍고 그냥 덮어보면 되죠. 예. 그러면 뭐 또 본다고 알아집니까? 절대로 못 풉니다. 절대로. 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합격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더 하도록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3번, 4번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해당하는 건물이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3번에 해당하면 모든 대수선 다 뭐 신고. 4번에 해당할 때는 6가지 뭐만 수선 있죠. 수선만 신고해요. 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타 소규모 건축물 이 부분은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첫째, 연면적합계 100점 이하 건축물은 신고입니다. 무조건. 이것도 시험 나올 때 이런 오죠. 자, 2층인 건축물로서 1층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2층 바닥이 40제곱미터인 이 건축물의 건축을 신고하였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려서요. 맞아요. 예. 자,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각 층 바닥 합계를 말하죠. 90이죠. 100점도 이하 됐죠. 그럼 맞다. 신고. 100점까지 뭐 한다? 신고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정축하는 것. 건축물 높이를 3m 정도 늘리는 것은 신고입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서 건조하는 건축물도 신고고. 자, 그 다음 공업지역, 도시적 외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로서 자, 연면적합계 500점 이하 공장도 신고해요. 그 공장이 신고가 되려면은 첫째, 공업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산업단지 안이 돼야 되고, 청수는 2층 이하 돼야 되고, 연면적합계는 500점 이하가 되면 신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게 한 어느 지역에서 업이나 면적에서만 이건 적용되는 거예요. 업면적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점 이하 창고나 연면적 400점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하초 및 분재 등 온실은 신고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업면적에서만 그렇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402쪽에 양갈로 이번에 신고 효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신고한 자가, 자, 줄칩니다. 신고한 자가 신고로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1년 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안에 착수기간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4번에 허가 신고사항 변경은 버리세요.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 변경의 1번 건축기준 적합성. 건축물 용도 변경은 변경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2번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세부 용도는 대통령이 정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대통령이 정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표가 나오죠. 1번이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 교재에 410쪽에 보시면은, 자, 29번 야영장실까지 들어가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총 29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29가지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 치면 수백 가지가 되겠죠. 이 표도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웁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하게 작년에 이 부분을 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이상은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작년에 33회 때 이 부분 나왔어요.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여기 15문제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면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자, 그래서 공법은 마음먹고 작정하고 내면은 엄청나게 어렵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논 때가 딱 15회 때 있었다. 15회 때 그 당시에 공법 문제 40문제 자기 딸에 뭐 실력 있다고 풀어본 사람이 몇 점 나왔을까? 몇 점 나왔을까요? 보통 빵점. 하나도 안 맞았다. 어떻게 냈길래? 예.
말도 못하긴 했죠. 예, 그때 당시 수준으로는 엄청나게 어렵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공부 좀 한 사람은 0점 내지 2.5점. 예. 그냥 눈 감고 찍은 사람은 15점. 전국에 30만 명 시험체가 29만 9천 명이 떨어집니다. 1000명만 합격했어요. 1000명만. 그러니까 상대평가한 것보다 더 어렵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데모 했잖아. 데모. 전국의 모든 학원에서 그 전세버스 있죠. 뭐 두세 대씩 빌리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 8만 명이 모였어. 으쌰으쌰 하니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야, 저 와저라노. 내보러 그만두라는 소리가. 비서실장이 쫓아가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돼가지고. 데모.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생경 자격증이죠. 어떻게 냈길래 고시보다 더 어렵게 냈다. 담당 국장 둘이 불러가 바로 파면 조치했어요. 그리고 시험 주관처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버렸어요. 5년 동안. 예. 대통령에 딱 어긋나가지고. 예.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회부터 20회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공부 좀 하시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때는 그냥 수업만 듣고 가도 다 합격이요. 얼마나 쉽게 냈으면. 그때는 시험 정말 쉽게 냈습니다. 굉장히 쉽게 냈어요. 왜? 어렵게 되면 또 대모하기 시켰어요. 그래서 20회까지 정말 쉽게 냈습니다. 언제부터 또 이제 어렵게 되기 시작했느냐. 25회부터 또 어렵게 되기 시작했어요. 25회부터 매년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 7월 달에 여러분의 원서 접수에 관한 공고가 나면은 아마 예상은 상대평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정부 움직임이. 예상인데 만일 발표를 하면은 24년, 25년, 2년만 유예기간 줄 겁니다. 26년부터는 어떻게? 예, 상대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되면은 합격하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 상대평가 실시하기 전에 빨리 이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따세요. 그러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해서 뭐 장사 안 되고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중개사도 많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도 열심히 하는 분은 돈을 법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합격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예.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니까 자, 그 사무실에서 다 몰아주죠. 처음 도는 사람한테 원룸 다 몰아줍니다. 예. 자, 그 원룸 하나 중개하면 수수료 얼마? 5만 원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한 달 내 열심히 해가지고 원룸 중개만 했는데도 600만 원 벌어요, 요즘. 예. 그럼 이제 한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준 줄 압니까? 이제 상간이 아파트 매매권이니 이런 것도 던져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개인 사무실보다는 무슨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좀 더 하시고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좀 캐리어서 했다. 그럼 내 사무실 차려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과거 15회 때 너무 어렵게 냈는데 그때는 뭐 말도 못하게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데모까지 하고 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려워도 어렵다고 데모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도표 같은 경우 작년에 놓았는데 한 10년 앞으로는 안 낼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411쪽에 양가로 3번에 용도 변경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또 여러분 시험에 건축부에서 잘 노는 부분 중에 또 한 곳입니다. 여기도 늘 온다고 하셔야 돼요.
자, 1번에 허가 또는 신고 보시면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기억에, 자, 거기 보시면 허가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이란 말의 동그라미. 갈로 떼놓으시고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신고 대상은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하위군이라는 말의 동그라미. 아래쪽이다 이 말이죠. 갈로 떼놓으시고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줄칩니다.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까지만 줄치고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줄칩니다. 건축물 대장 기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용도 변경은 종류가 몇 가지? 3가지예요. 허가받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만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3, 4 위에 가서 보시면 되고.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파악하려면 그 다음 페이지 표가 있죠. 시설군 분류 표대가 있죠. 이거는 보기가 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용도 변경이라고 표가 되어 있죠. 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산, 전문, 영, 교, 건, 주, 기. 자, 자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 산자는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 이렇게 이것부터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세부용도 있죠. 그것도 중요한 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외울 거 없고 산업 등 시설에는 보시면은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운수시설 이런 건 산업 등 시설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산업 등 시설은 3가지를 줘야 됩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거 줘야 돼요. 전기통신에는 외울 거 없고 문화집회시설 4가지 외워야 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후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설은 딱 정중앙에 있죠. 반드시 시험에 내면 영업시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영업은 자 판매시설의 판자, 운동시설의 운자, 숙박시설의 숙자, 다중생활시설의 다자 해서 영업은 판운숙이다라고 외워야 됩니다. 영업은 누가 합니까? 판운숙입니다. 자, 교육복지는 어르시설의 의자, 노이자시설의 노자, 교육연구시설의 교자, 수련시설의 수자, 양양시설의 야자 해서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뭐 외울 거 없고 주거업무시설의 군사,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산업 등의 자묘장, 문화집회의 문종, 위관, 영업은 판운숙이다. 교육복지, 의대, 노교수야, 주거업무의 군사교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설군 표에 상위군,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뭐? 허가받아라.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연구시설이 있죠. 한 칸 위에 숙박시설을 바꾼다.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뭐 받아야 돼? 허가.
하위군 내려올 때는 뭐 신고, 한 칸이라도 밑으로 내려오는 용도 변경은 신고해라 이 뜻이. 자,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일 경우에는 자, 건축물 대장에 자,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해야 되죠. 예.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을 숙박 시설로 바꾼다. 같은 시설군 안에 바뀌죠.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윗방향 허가, 아랫방향 신고, 같은 시설로 바뀔 때는 변경 기재 신청. 자, 그래서 이걸 이 정도 외워야 맞춥니다, 시험. 시험 내기 너무 좋죠. 다음 중 허가 사항을, 용도 변경을 허가받는 경우 찾아라. 뭐 신고한 경 찾아라. 건축물에 대한 변경 기재 신청 대상 찾아라. 얼마든지 다양해 놓습니다. 이게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최소한 알아야 시험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로 가서 413쪽에 양갈로 4번, 5번, 6번 찾았습니까? 그거는 3, 4에 가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임시 건축물인데 거기에 관한 것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에 417조에 가시면 7번에 건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건축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이고 여름 중개업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 건축주와의 계약 등은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2번 건축물 설계 버리세요. 옆 페이지 가면 3번에 착공 신고 등 4번에 건축 시공이라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건축물의 공사 감리 버리시고 6번에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도 버리세요. 자, 그리고 423조에 가시면은 7번 건축물 사용 승인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시고 425조에 가시면 8번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관리분의 건축물 대장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에. 양관에서 한번 등기 촉탁 버리시고 9번에 건축 관련 그 밖의 내용도 다 버리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양관로 4번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와요. 그러니까 뭐 놀만한 것만 딱 3, 4일 위에 다 챙겨본다 이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다 못합니다. 시간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제3조로 갑니다.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로 가는데 1번 대지에서 대지 안전 등은 3, 4래. 자 이제 넘어갔어. 2번에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시고 3번에 대지 안에 조경 찾았습니까? 그걸로 갑니다. 조경이 뭡니까? 조경. 나무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건축물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조경 교체해야 되는데 원칙의 1번 줄칩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그까지만 줄치면 돼요. 용도지역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는데 자 동그라미는 볼 것이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양갈로 2번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용 조치에서는 이 예외가 시험에 잘 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칩니다. 조경록 조치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적용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녹지지역에 이미 적용이 돼 있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줄칩니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적용 안 합니다. 이 큰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다.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면 1,500평밖에 안 되죠. 거기에 짓는 자만한 공장 같은 것은 적용하지 말아야 돼요. 3번에 줄칩니다. 연면적계 1,500제곱 미만인 공장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장이기 때문에. 4번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산업단지의 공장도 적용하지 않는데 이 공장 큰 공장이에요. 그런데 왜 적용하지 않느냐? 산업단지를 해놨죠. 산업단지 자체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자, 5번 그냥 보세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나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겠죠. 또 건축물 용도 특성상 적용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 등 조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일 때는 적용을 안 해도 돼요. 축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적용 안 해요. 임시 건축물이니까. 자, 그 다음 8번에 연면적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조그마한 물류시설입니다. 이런 건 적용 안 해요. 자, 그런데 갈란에 줄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연면적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들어갈 때는 적용을 하란 뜻입니까? 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줄친데 위에다가 이렇게 적용함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아래 건축물은 적용 안 합니다. 주변이 다 나무 심어져 있죠. 자, 갈로아를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지역은 제외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지역은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그건 적용함이라고 주의하세요. 자, 10번은 참고하시고 여기에 시험에 놓으면 주로 답이 되는 것이 2번, 3번, 4번 밑줄 쳤지요. 그 다음에 8번, 9번은 적용하는 경우 밑줄 쳐놨죠. 보기 주로 답이 나와요. 그거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옥상 적용은 오르글따리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도로는 3, 4에 가서 봅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건축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3, 4를 봅니다. 사실 이 건축선은 여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400, 거기에 37쪽에 건축물 구조 및 재료 찾았습니까? 여기는 문제풀이 할 때 딱 한 번 보고 끝냅니다. 왜냐? 여기는 시험에 놓을 때 한 번 냈던 건 다시 안 냅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건 전부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그럼 여기 시험 낼 때는 다 출제 안 된 거 위주로 봅니다. 책에 없는 거 다 나와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엔 한 번씩 출제됐던 걸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 구조 기준이나 재료 기준이 다양하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푹푹 냅니다. 그러면 못 맞추겠죠? 그래서 15문제 정도는 책이 없는 게 나오니까 못 맞춥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이때 보시면 지금 보실 거 없고 쭉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50조에 가면은 5번에 지하청, 그것만 보고 갑니다. 지하청. 자, 1번에 줄칩니다. 지하청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지하청이라 합니다. 3번에 줄칩니다. 지하청은 층수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청이라는 것은 자, 여기 지표입니다.
자, 일단 해당 층 바닥이 지표 아래 가 있고 바닥에서 지표까지 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가 h라면은 2분의 1 h 이상이 되면은 이걸 뭐라 부른다? 이 층은 지하층이다. 그 층 높이의 절반이 땅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절반 2분의 1 이상 딱 들어가면 이 층은 이제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층 높이에 이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자, 층 높이가 5m입니다.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 높이 3m예요. 지하층입니까? 2분의 1 이상 들어갔죠? 지하층이다. 그렇게밖에 안 물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심화 부분도 버리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5장에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주구에 걸치는 경우 5, 6을 따라 보시고 옆 페이지 건폐율 용역은 우리가 이미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대지분할 제한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